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동평균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총정리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11사 천국 완전 정복 스터디에서는 특히 이동평균선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MDD를 줄일 수 있나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죠. 물론 이걸 지금 우리도 오늘 같이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리는 하락 추세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자산을 팔고 현금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빡빡 떨어질 때, 당연히 빡빡 떨어질 때 이 자산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우리는 이미 팔고 없다라는 얘기죠. 모든 자산은 추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큰 손실 구간을 거의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미칠 때 우리가 팔아버리면은 MDD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별주 차원에서 쓸 수가 있죠. 한마디로 처음부터 퀀트 종목을 뽑을 때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낮은 놈들은 포함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즐겨 쓰는 전략이 소형주 10팩터 전략이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상승 하회 여부를 무시하고 이 전략을 투자를 하면은 연봉리 67%에 MDD 60% 정도 전략이 나옵니다. 여기 10팩터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팩터도 들어가 있죠. 여기 전체 선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퍼가 있고, 시가총액도 있고, PSI 있고, 그 다음에 포어 있고, PGPI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종가 팩터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매출 총이익 성장률, 요 10개 팩터가 들어가 있는 전략이거든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연봉이 67%, MDD 60%인데, 자, 제가 처음에 20개 종목을 살 때 가격이 50을 2평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배제를 했을 경우에 CAGR, 연봉리 수익이 54% 떨어지고 MDD는 60에서 조금 떨어지게 했는데 그래도 56%입니다. 제가 50일이 아니라 100일 2평으로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내가 20개 종목을 살 때 100일 2평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뺀 겁니다. 안 산 거죠. 그럴 경우에는 MDD가 조금 떨어지는데 미세하게 떨어지고 연봉리 수익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내가 20개 종목을 뽑았을 때 이런 종목은 지금 2평 밑에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안 사게 되겠죠.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가격이 2평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처음부터 개별주 차원에서 20개 종목을 살 때 야, 2평 밑에 있는 정보를 거는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첫 화면에 가가지고 여기서 한마디로 처음부터 주식을 걸러낼 수가 있죠. 보면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뭐 이격도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격도 100일 해서 여기 100% 넘고,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10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필터를 걸 수가 있는데 이 필터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수가 이평선을 하회하면은 내 전략에 포함된 개별주를 다 날려버리기 전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커스피나 커스닥 같은 지수가 하락 추세면은 내 주식도 오래 못 간다라는 논리인 거죠. 내가 이제 소형주 퀀트 같은 거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커스피 또는 커스닥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소형주 퀀트로 잘 안 되겠구나 하면서 소형주 퀀트 포트폴리오를 날려버리는 이제 그런 전략이죠. 그리고 재진입 날은 리밸런싱 날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마켓 타이밍이 없는 이 우리의 그 소형주 전략은 연봉리 67%, MDD 60%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커스피 가격이 60일 2평 아래면은 개별주를 전부 다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했을 경우에 MDD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60%에서 22%로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연봉리 수익도 60%에서 28%로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커스닥 가격이 20일 2평 아래면은 개별주를 매도했을 경우, 그리고 현금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CAG가 이제 25%, MDD가 16%. 그래서 MDD는 엄청 많이 줄었는데 여기 연봉리 수익 도 많이 훼손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샘플이 있죠. 커스닥이 이제 여기 있고요. 요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컨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는 투자를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날부터 한번 대충 이날까지는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때는 투자를 하는 거죠. 요때 동그라미 투자를 하고 요거 잠깐 안 했다가 요 날부터 요 날까지 다시 투자를 했겠죠. 여기까지 투자를 했겠네. 그리고 요 구간에는 투자를 안 하다가 다시 요때부터
뭐 대충 한 여기까지는 투자를 했겠죠. 요때는 계속 이제 코스닥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으니까요. 요때 짧게 요때만 빼고 요때 이제 며칠 안 하다가 거의 투자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하니까 이때는 우리가 투자를 아마 안 했겠죠. 요때는 안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좀 안 좋은 구간들을 좀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MDD가 확 줄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기회비용이 있죠. 이럴 때 투자를 안 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이. 그래서 연봉이 시기도 같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매크로 마켓 타이밍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코스피 이격도 그 이제 그 60일 이하면은 그러니까 코스피 이격도 100 한마디로 그 가격이 이제 코스피 6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면은 우리는 종목들을 보유하자고 전부를 싹 팔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전략이 있잖아요. 내 전략이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은 내 전략이 포함된 개별주를 전부 다 날려버린다. 네, 이런 그 전략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아니라 내 전략과 주가지수의 상관성은 물론 높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끔 지수는 잘 나가는데 내 전략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또는 지수는 빌빌거리는데 내 전략은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수가 좀 빌빌거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아버리는 건 좋지 않겠죠. 왜냐면은 지수와 상관없이 내 전략이 좀 잘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수의 이동평균선을 슬쩍 컨닝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전략 자체의 이동평균선을 보고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내 전략 포트폴리오가 60일 이평 이제 아래면은 개별주를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는 전략을 하니까 MDD는 MDD대로 60에서 26% 줄어들었고 연봉리 수익도 조금 줄긴 했는데 67에서 56은 꽤 양호한 편이죠. 또는 이제 전략 포트폴리오가 120일 이평 아래면 개별주를 매도하고 현금 보유한다. 그러면은 MDD가 그래도 60에서 30% 정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연봉리 수익도 그래도 꽤 높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손실이 아니라 연봉리 수익 손실이 적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평은 우리가 지금 3개 봤어요. 개별주 차원에서 이평을 거는 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됐고, 그러니까 또는 주가 지수를 보고 주가 지수가 이평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가진 보유한 주식을 싹 다 파는 전략, MDD가 많이 줄어드는데 근데 연봉리 수익이 너무 많이 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내 전략이 부진해가지고 이평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하고 거기 전략이 소속된 모든 종목을 싹 다 파는 그 전략이 MDD도 많이 줄이고 그 연봉리 수익률은 크게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요 영상에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1월 1일 날 어떤 전략을 시작을 했어요. 20개 뭐 소형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각 주식에 50만 원씩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5개 종목에 200만 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우리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매일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처음엔 1000만 원 시작했다가 그 다음 날은 958만 원, 그 다음 날은 1004만 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5일이 지나면은 요 포트폴리오의 이동평균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 더해가지고 이제 5로 나누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98,357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인데, 근데 1월 5일에 보면 가치가 그거보다 높잖아요. 그죠? 이게 얘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1월 5일에 우리 포트폴리오 가치가 이동평균선보다 높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저는 60일이나 120일로 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5일로 평균을 지금 잡은 겁니다. 실전에서 근데 쓰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 손매매로 이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쓰는 전략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매일매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쓰는 전략이 내가 투자하기 전에 어떤 주식을 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는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월 1일 날 전략에 진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우리는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동평균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12월에는 이 전략이 어떤 주식을 샀을 건가, 그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주식 포트폴리오 12월 26일, 27, 28, 29, 30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걸 사람이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헌터스 또는 뭐 직접 이제 툴을 만드셔
나오셔가지고 자동 매매를 이제 해야 되는데 퀀터스가 지금 요 기능이 거의 다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안 나왔는데 며칠 후에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 2주 후에 구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이동평균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가치가 이동평균선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20개 종목을 내가 손으로 매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이것도 자동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계속 포트폴리오 가치를 계산하고 있다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면 또 재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1월 8일 날 보니까 내 그 전략 포트폴리오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다 모든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도 1월 9일, 10일, 11일, 10일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다가 1월 17일이 됐는데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네. 다시 내 포트폴리오 가치가 2평 위로 올라갔네. 1월 17일 재진입. 이런 거를 내가 다 손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동 매매를 하시라 이런 겁니다. 대강 분석을 해보면은 재진입 마켓 타이밍의 판정 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주 매수 전에 이동평균선 필터를 거는 거 별로 소용이 없다. 두 번째,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개별주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거 기회병이 너무 크다. 지수 안 좋을 때 수익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MDD는 근데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전략 이동평균선으로 마켓 타이밍을 할 경우에는 연봉리 수익률의 손실이 적고 MDD도 꽤 감소한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3번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주 마켓 타이밍, 커스피 같은 지수 마켓 타이밍, 재진입 마켓 타이밍 세 개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재진입 마켓 타이밍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큰 단점 손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요약 마켓 타이밍을 보면은 개별주나 지수보다 전략 자체 이동평균선이 짱이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로 그 개별주 치고 빠지면 지수가 별로이고 전략이 좋을 때 수익을 많이 잃어버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지수가 잘 나가고 내 전략이 안 먹히는 구간에는 사실 그 전략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에코프로 이런 것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막 날아갔는데 소형주 펀트가 별로였거든요. 이럴 때는 솔직히 소형주 펀트 전략을 좀 중단하는 게 나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수와 소형주 펀트가 그래도 방향은 대충 비슷하게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꽤 자주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 하나만 잘 써도 MDD가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급감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유익했죠,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